자, SK 예, 나오시죠. 강동수 의원 증인 나와주세요. 강동수 의원. 자, 증인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그 SK 이노베이션에서 이제 그 물적 분할을 해서 SK 온 자회사 만들고 한 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SK 이노베이션이 그 전기차 배터리 사업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준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배터리 사업에 필요한 자금들을 이런 주식시장에서 모아가지고 조달한 것도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엔 또 성공을 했었죠? 배터리 사업 성공했잖아요, SK 이노베이션이. 네, 지금 전기차 캐즘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10월경에 이제 배터리 산업을 물적 분할해서 SK온 설립한다 이렇게 이제 추진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한 2026년 말경에는 이제 SK온이 별도 상장하는 것들이 예정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물적 분할을 할 때 별도 상장한다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배터리 사업 분할을 해서 별도 상장한다 이런 발표를 하니까 2021년 7월 1일 날 그 언급이 있은 날로부터 바로 주가가 한 8.8% 하락했어요. 네, 그 뒤로도 계속 이제 공식적인 발표했을 때 또 한 8% 하락하고 계속 하락한 게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1년 2월경에 30만 원 하던 주가가 2024년 7월경에는 11만 9천 원 정도까지 떨어진 게 사실이죠. 네, 왜 이렇게 이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뭐 의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일단 저희 전기차 캐즘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생각만큼 오르지 않아서 저희 주가가 지금 주주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상승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미래 유망 산업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물적 분할을 해서 떨어져 나가고 별도로 상장한다 그러니까 그런 미래 유망 사업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SK 이노베이션이 그런 미래 유망 산업을 잃으니까 그게 주가에 반영돼서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떨어진 것도 사실이잖아요. 맞죠? 네, 일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만일 그걸 이제 인적 분할을 했다면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지주회사가 SK니까 그 주식회사 SK가 SK 이노베이션의 지분도 한 33% 갖고 SK 온의 지분도 한 33% 갖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인적 분할을 했다면. 네,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해서 지분 20%를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SK온 지분을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적 분할할 때보다 확실히 줄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주회사 입장에서는 인적 분할보다는 물적 분할하는 게 훨씬 유리했던 거죠.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다음 장 좀 넘겨줘 봐주세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근데 결국 이제 일반 주주의 입장에서는 2차 전지 산업에 이제 신산업을 한다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그 미래 성장 산업이 성공을 했는데도 떨어져 나가니까 주가가 하락해서 피해를 많이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룹 차원에서 어떤 보상을 한다 뭐 이런 계획들이 있나요? 저희 현재 주가가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뭐 작년 주총에도 일부 상장 시 온 주식으로 교환하는 등의 주주 가치 제고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앞으로도 실행할 수 있도록 근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주식 교환이라는 건 결국은 지금 SK 이노베이션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30만 원 하던 게 11만 원으로 떨어진 상태에 이 가격하고 SK온 상장할 경우에 그 주식을 교환하는 거니까 피해가 복구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 그래서 주주들이 그 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반발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금감 원장님에게 이제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그 모회사의 그를 물적 분할한 다음에 자회사를 별도 상장할 때 그 모회사의 주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SK 이노베이션 사건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별도로 그 주주 보호 방안들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그 상장을 제한하거나 이럴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정부 출범 이후에 22년도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일부 제도 개선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 이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인 모회사의 주주 보호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보호 방안이라는 게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그 SK 온을 상장할 때 그 주식과 교환한다 그럴 때 이 모회사의 주식 가치는 물적 분할하면서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데 떨어진 피해가 복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방식은
SK 이노베이션의 일반 주주들을 보호하는 방식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잖아요. 이미 구조조정 구조가 저렇게 짜인 다음에는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SK온 상장할 때 저런 방식이 아닌 다른 어떤 SK온 일반 주주에 대한 어떤 피해 복구 대책이 있어야만 SK온 상장들을 해줘야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사할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죠. 어쨌든 이 정부 당국에서는 그 지적하신 부분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감독 방식이라는 게 이제 사후 약방문처럼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내적 통제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물적 분할하고 그럴 때 이사회나 아니면 주주총회에서 저런 것들을 막도록 하는 이제 그런 장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회까지 확대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다만 뭐 제가 판단할 건 아닙니다만 SK라든가 주요 그룹들의 구조조정의 형태 자체는 그룹을 제일 잘 아는 기업에서 결정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아니, 생각을 그 하고 내부에서 결정을 하려고 그러게 다만 되면은 더하여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물적 분할 이후에 상장과 관련된 이 상장 이후에 이제 그 가격 상승분에 대한 기존 주주들에 대한 적정한 어떤 그런 이익 쉐어는 필요하다고 이노베이션 생각합니다. 주주들이 저런 행위를 할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법원 판례에 하게 되면 이사에 대한 충실 의무가 회사에 대해만 있지 주주에 대해서 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주주에까지 확대해야 된다 이런 입법 논의가 나오는 것이죠.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그것과 일단 저 딜이 그쪽 바로 연결되는 건 잘 11쪽 모르겠습니다. 11쪽 좀 해주세요. 11쪽. 자,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보니까는 그 이사에 대한 충실 의무에 대한 입법 논의를 이 법무부에서는 노력 의무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노력 의무라는 것들을 입법안으로 마련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려면 제대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들을 입법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금감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은 지금 확정된 바가 없고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발표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만 이런 식의 정책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봉책이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한 저런 정도의 표현은 다양한 상법 학계에서 제안된 내용 중에 일부로 제가 본 기억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쨌든 이게 정부안이 나오는데 정부안이 실효성도 없는 노력 의무를 입법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노력 의무를 입법으로 내놓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는 거죠, 정부가 그러면? 어쨌든 정부안은 지금 확정된 바가 없고 앞서 얘기한 그런 정도 표현은 상법 학계에서 상당히 이제 유력한 학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건 본 적은 학자가 있습니다. 누가 노력 의무 같은 것들 입법하라는 학자가 어디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아니, 오용 학자 있습니다. 예. 그거 외에 자본시장법도 같이 개정을 해서 합병 비율 같은 것들이 불공정하게 되지 않도록 특정 시점에 있어서 시가가 아니라 그 본질적 가치인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합병 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그런 입법들도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추진할 계획들은 있는 거죠? 지금 법제 하에서는 사실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그 합병가액을 시가가 아닌 공정가치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틀은 있고요. 다만 그거를 어떤 시점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다만 이제 저도 그렇고 금융위원장께서도 그렇고 그 지금 이 시가로 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의도하지 않은 잘못된 이제 부작용을 낳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자, 우리 강동수 정인 그 자리 계시고 민병덕 의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문하세요.